악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운전자 보장은 기본. 운전 중이 아니라도 교통상해 입원 일당 및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 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죠? 그래서 악사는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시라고 연금 보장. 저는 차를 조금 타고 남편은 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료는 똑같나요? 연간 주행거리 12,000km 이하면 다릅니다. 연간 12,000km 이하 주행 시 마일리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진 악사 무배당 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미래보장 실속 플랜.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성공
금융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가 좀 길었던 탓에 오늘 요일이 헷갈린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도 어느덧 시장 마감까지 약 40분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반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어떤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고, 팔고,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 사는 것과 파는 것, 이 두 가지만 투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은 조금은 그 조급함을 눌러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 갈 때도 있고요, 쉴 때도 있고요, 또 쉬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쉬는 구간에서는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건지 저희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3 오후장 공략주로 출발해보죠. 네, 세 종목에 대한 3인 3책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 분은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333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롯데 정밀화 그리고 현대중공업, 크라운해태홀딩스 세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오늘 좀 갈리는군요. 롯데 정밀화학은 세 분 모두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현대중공업과 크라운해태홀딩스는 각각 한 분씩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롯데 정밀화학 보겠습니다. 무역 전쟁이 해소될 때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 주신 분이 보이고요. 업황이 바닥이고 인프라 투자 쪽에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실적 기대치를 충족한다. 세 분의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장님 주가 흐름은요. 잘 가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당장 사자고 말씀드린 종목은 아니고요. 그날 당일날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좋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일단 이게 우선 사업 부분이 정밀화학 부분이랑 의료, IT 소재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삼성 계열사 삼성정밀화학에서 이제 롯데가 인수를 하면서 일단 사업군 자체가 원래는 이제 범용 제품 위주로 사업 구조가 돼 있다가 이 사업이 좀 다변화가 됐습니다. 정밀화학 제품군까지 다변화를 하면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탄력을 받는 흐름인데요. 뭐 셀룰로스 계열 쪽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진 구조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4분기는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폭. 그런데 일단은 뭐 비수기 영향이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저희가 실적을 봐야 되는데 6일날 나온 이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였거든요.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가 한 2,107억 원 정도 나왔는데 과거에 이제 2015년 26억 원 대비해서는 뭐 8,000% 이상 성장을 한 거고요. 연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뭐 삼성 계열사로 있었을 때보다는 수익성이 한 80배 정도 이제 급증을 한 것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원래 실적인데 뭐 2018년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전히 뭐 외부 환경이나 시황은 견고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석유화학사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의 타격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진이 축소가 되는 부분 상황을 겪는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염소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셀룰로스 계열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수익성이 좀 따라오다 보니까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현주가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44,900원입니다. 일단은 45,000원대, 작년 1분기 고점이 78,300원이었으니까요. 큰 폭의 하락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보다는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계속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마진폭 축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화학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거기에 비하면 실적 대비해서는 낙폭이 과대했다. 1년여 동안 내려왔던 부분이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추가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셔도 그 전에 이미 작년 10월 30일 날 37,700원 이제 저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횡보 구간, 바닥 다지기 구간을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그래도 20% 가깝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를 제시해드리면 한 43,000원대 정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의견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보죠. 현대중공업입니다. 한 분의 부정적인 의견은 역시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된 부담을 들어주셨습니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은 EPS 하락분은 이미 반영됐다라는 의견 그리고 합병 시 최대 조선사가 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연휴 전에 대우조선해양 합병 인수 때문에 크게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반등을 해주는가 싶더니 장 후반 들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뭐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이 가격대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다. 작년부터 제가 통신주라든지 원래 뭐 조선주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좋아질 여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올 한 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가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생겼죠. 뭐 거의 상수에 가까운 뭐 변수라기보다 상수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우조선해양 인수권입니다. 일단 전제는 이제 올 한 해 조선업체들이 선별적이지만 올해부터는 성장 국면에 들어설 걸로 보여진다라는 시각은 변함이 없고 그 기반이 일단은 기술적 경쟁 우위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가까운 큰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체감 업황은 뭐 아직이지만 LNG선 중심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뭐 수주가 증가를 했었고 반면에 거기에서 이제 LNG선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 크게 3사라고 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작년에 이제 발주된 LNG선 76척 중에 66척을 거의 대부분을 10척 정도 제외하고 다 대부분 수주를 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뭐 작년부터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살아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일단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조선소가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수주량 기준으로 해서 1, 2위 회사였기 때문에 공용회사가 탄생을 하는 건데 조선 업종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는 업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기술 경쟁력 측면에선 중국은 우리 상대가 아니라고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충분히 상대를 해볼 만한데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생기면서 중국뿐 아니라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확실히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의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면 장기적으로는 생존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잔량 기준으로는 세계 1, 2위 조선소고 이 두 회사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20%가 넘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 공격적으로 사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 발표가 있고 바로 급락을 했지만 그 정도 하락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이 생길 수가 있다. 실제로 실적이 나오기 전후 정도가 되면요. 그리고 이게 인수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실적에 훼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저가 수주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적자 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만일에 그 적자 폭이 생각보다 커진다면 정부가 또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져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룡 조선사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생존력에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작년에 8월에 예비심사 받고 회계감리 이슈로 못했던 뭐 현대오일뱅크 재상장 건이라든지 네. 일단은 주가를 방어해줄 만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락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계적인 조정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열려 있지만 중장기적인 또 가능성, 밝은 측면에 대해서도 분석을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볼까요? 크라운에테홀딩스입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중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보이는데 크라운에테홀딩스도 대표적입니다.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5%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단기 급등이 좀 부담이 되긴 한다. 조정 시 활용해 볼 만하다. 긍정적이지만 또 다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고요. 단기 차익 시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차장님께서는 자산주의 매력, 실적 개선을 짚어주셨거든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단 살펴볼 종목이 크라운 홀딩스인데요.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뭐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현재가 기준으로 16.3% 상승을 해서 14,250원인데요. 우선주는 작년 말부터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주 크라운 혜태 홀딩스는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선주가 윗꼬리가 굉장히 더 크고요. 일단 동종목이 이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 가격 인상 효과가 연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 짚어주셨지만 PBR은 여전히 지금 오늘 급등한 것을 치더라도 1배 미만이거든요. 그전에 오늘 주가를 감안하지 않으면 한 0.8배에서 7배 후반 정도가 됐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내 최저점인 것은 뭐 분명하고요. 좀 더 큰 시각으로 보더라도 일단 10년여간 계속 성장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둔화기 초입이라는 전제를 깔면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매기가 조금 더 쏠릴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투자자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인 가치주 혹은 뭐 저PBR주, 자산주로 분류되는 섹터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요. 그전에는 아무리 매매를 하려고 해도 뭐 거래량 측면에서 거래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가격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나 수렴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계속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한번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치주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실적에도 문제가 없고 현재 뭐 실적은 조금 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부담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333 오후장 공약주 이렇게 세 종목 롯데정밀화학과 현대중공업, 크라운혜태홀딩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장 후반 들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힘을 또 내주면서 상승 반전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이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중국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 오늘 일본 증시와 홍콩 증시의 흐름이 부진합니다. 일본 증시는 1%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그의 동조화 현상이 나오곤 있지만 코스닥이 지금 잘 버텨주면서 말씀 들으신 대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1%대 하락입니다. 2177포인트, 지금 218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0.06% 소폭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729포인트 지나가고요. 선물은 지금 1.2% 하락한 28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 순매수를 이어오던 코스피, 지금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기관과 함께 동반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아래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가 2200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장중에는 2171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장중은 거의 시가가 고점이었습니다. 2192포인트,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한 20포인트가
가량 차이가 나는 건데요. 지금도 2180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대 약세입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더 많이 팝니다. 지금 고구려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2,741원까지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기관도 635억 원 함께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매수합니다. 3,181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장 마감 앞두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낙폭 추소 시도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사실 장중에는 724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729포인트 지금 비슷한 부분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좁은 박스권 형성하면서 0.01% 소폭 상승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8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여전히 팝니다. 500억 원 매도, 개인 쪽에선 사주네요. 46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IT투톱은 오늘 장중 내내 빠집니다. 계속 삼성전자는 3%대 하락,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 내주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상승폭 조금 축소됐네요. 0.46% 오름세 급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계속 하락입니다. 현재 4.16% 하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삼성물산은 1%대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힘을 좀 내주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도 좀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그 와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1% 가까이 밀리면서 73,600원에 진행되고요. 신라젠도 0.13% 하락입니다. 반면에 CJENM이 1%대 강세, 포스코캠텍도 1%대 오름세 주고요. 메디톡스는 계속해서 1%대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인수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다음 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인수가 사실 확정은 아니지만 기대감이 강하게 실리면서 주가는 인수 대상인 사실 CJ헬로가 더 급등을 했고요. LG유플러스는 현재 6%대 상승,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5,600원에 진행됩니다. CJ헬로 주가 흐름 보시면요. 지금 윗꼬리를 달고는 있습니다. 12,75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급등, 10%대 급등세 나타냅니다. 다음은 제일기획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까지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옵니다. 오늘은 또 기관도 함께 사주면서 현재 2.48%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은 다음 주 월요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의 실적 예상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OCI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7,0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59억 원의 적자가 전망됩니다. 매출 추이 확인해 보시죠. OCI의 매출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 2분기부터 7천억 원대로 내려오면서 4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1,500억 원가량 줄어든 지금 7,036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보시죠. 더 가파르게 줄었습니다. 2분기에 1,000억 원 아래로 내려왔고 3분기는 거기에 사토막에 맞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결국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보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KB증권은 OCI의 목표가를 현재 주가보다도 8,000원가량 낮은 92,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홀드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는 목표가를 14만 원에 반면에 좀 제시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함께 OCI 실적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마감까지 어느덧 2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시죠?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함께하죠.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살펴보면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넥슨 인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인수 전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손드는 기업들이 좀 연이어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네. 넷마블이
넥슨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오늘 뭐 장중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넷마블이 이제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MBK 파트너스 국내 최대 사모펀드 회사죠. 이 두 업체와 이제 손을 잡고서 만일 넥슨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 네. 지금 이제 국내 2위인 넷마블이 이제 국내 1위의 게임 업체로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게임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넷마블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왔었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실적에 대한 부진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에 출시됐었던 게임이 기대치의 매출액이 미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그때 좀 충격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바닥 가격 10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네. 게임 업종의 역시 가장 큰 지금 변수는 이 파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 게임 업체들에게 허가를 해주는 이 파노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자 파노가 있고 외자 파노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중국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내자 파노 발급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외자 파노 발급이 아직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 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점은 이 컨소시엄 안에 이제 텐센트 네. 업체와 지금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뛰어든다는 점인데요. 네. 텐센트는 대표적인 중국 게임 업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 함께 엮임으로 인해서 중국 네. 내 비즈니스에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업계에서 예상하기로는 중국 내 외자 판호가 나오는 시점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이슈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되어서 중국에서 결국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수익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네. 가장 크거든요.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진출길이 언제 열리느냐가 관건일 텐데 네. 그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경 빠르면 올해 하반기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일단은 이 이슈로 인한 주가 상승 우리가 좀 단기적인 모멘텀 이슈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네. 하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지금 확보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넥슨 인수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주 전반이 오늘 좀 좋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넷마블이 뭐 국내 NC 소프트와 더불어서 뭐 게임 대장주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이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네.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제 순환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넷마블의 이 터뜨려준 이 축포로 인해서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외국인 기관 함께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주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수소, 테마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수소차 관련주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오늘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어떤 정책에 의한 주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부가 수소 도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수소 도시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의 생산, 이송 한마디로 전체적인 그 도시 화에서 수소를 주 연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우선은 그 지금 시범도시 3곳을 정해서 2022년까지 조성할 부분을 지금 계획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네. 이에 필요한 관련 법제를 좀 마련하기 위한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가 어떤 이제 산업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정부 정책에 의한 주가 흐름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관련 종목들의 좀 상승세가 오늘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뭐 자회사가 이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EM코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이나 어떤 그 항공 부품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자회사가 수소 충전소를 만들면서 시장 점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 수소차 관련주로 해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 제조 장치를 만드는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눈여겨볼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장 후반 들어서 뭐 하락 반전에 있고 네네.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다 내줬을 뿐만 아니라 하락 반전에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련주로 했을 때는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한 주가 상승은 분명히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뭐 주의해야겠지만은 이 대표적인 종목들 한마디로 뭐 재무나 어떤 사업성이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JNK터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월 반등 시장에서 단연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 지수를 받쳐줬고 그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부분으로 가장 많이 몰렸느냐 단연 IT 중심으로 한 대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늘 보면 조금씩 이런 기조가 바뀌는 건가라는 움직임도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뭐 1월 시장을 가장 중심에서 이끌었던 것이 이제 반도체와 IT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간의 상승폭을 생각을 한다면 뭐 충분히 자연 조정의 성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그동안의 재료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업황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뷰 자체가 지금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가운데 지금 좀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은 디스플레이 쪽 종목들을 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그동안 LCD와 OLED로 양분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LCD는 거의 중국 업체들이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OLED 시장을 크게 두 개로 나뉘면 대형, 그다음에 중소형으로 나뉘죠. 중소형 OLED 시장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독점하다시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형 OLED의 일부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맡아왔었는데 수익성은 중소형 OLED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이 대형 OLED 쪽까지 방향을 틀어서 네. 더욱더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지금 그런 업계의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디스플레이주는 좀 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OLED에 비해서 일단 뭐 대형 OLED 패널의 면적 자체가 훨씬 더 크겠고요. 네. 그동안 시장 자체가 충분히 이제 확산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워낙 작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가 참여를 하게 되고 LG 디스플레이와 또 여러 업체들이 점차적으로 더 시장에 많아지게 되면 일단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더 커지면서 그동안 없었던 어떤 새로운 또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동일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네. 모습이라면 사실 OLED, 이 디스플레이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가요. 예, 네. 이제 그 핵심 이유가 네. 좀 이런 부분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동안 LCD 장후 패널을 동시효과가 양산했었던 그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을 이제 OLED용으로 이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설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QD OLED TV의 그런 양산을 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OLED 주들의 지금 움직임들이 네. 점차적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이 삼성그룹의 네. OLED의 전략 자체가 지금 달라지는 국면인 거죠. 중소형 OLED에서 이제 대형 OLED까지 네. 바뀌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ELP,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뭐 HB 테크놀로지 네. 이런 기업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반도체 대형주들 오늘 조정은 하락으로 이미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다 쪽으로 지금 손을 들어주셨고 세부적으로는 디스플레이 OLED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휴
후에 막바지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대북 관련주 오늘도 좀 살펴볼까요? 그런데 대북 관련주가 워낙 좀 분야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좀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농약 비료 관련주들이 다른 대북 관련주 대비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좀 크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우선 뭐 이 대북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이 투자의 기재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네. 이 농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농업 그 농약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이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뭐 설날 때 뭐 좋은 내용이죠. 북한과 미국의 어떤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네. 이 대북 관련주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좀 관심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특히 이제 농약 비료주에 대한 오늘 좀 상승세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종목 좀 볼까요? 대표적으로 아시아 종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종묘 한마디로 기업 이름처럼 종묘를 육성하고 연구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단호박이나 양배추 이런 채소류의 어떤 그 채소류의 그런 그 종묘에 대한 네. 부분에 있어서 판매하고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경농입니다. 경농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주로 판매하는 기업을 볼 수 있겠는데 뭐 벼농사나 어떤 과수원 쪽에서의 농작물에 대한 그 농약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농업용 기계나 네.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경농이란 기업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 종묘, 경농을 비롯해서 농약 비료 관련주 살펴봤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종목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볼까요?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여행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뭐 설날 추석 네. 연휴 때만 되면 나오는 뉴스가 그렇죠. 뭐 사상 최대 출국자 수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이번 설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로 대변될 수 있는 여행주들의 흐름 작년 4분기부터 해서 계속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여행의 수요는 늘었지만 이 여행 업체들의 기업 환경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 패키지 고객들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예전만큼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본과 동남아 지역 쪽의 수요가 계속 작년부터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만 보더라 해도 일본 지역에서 또 신종플루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본 쪽의 수요가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업체들의 그런 가장 큰 본질적인 고민은 결국 이러한 이 글로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부분이 네.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또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 네.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에 따라서 또 뭐 일본 노선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만은 네. 사실 국내 경기에 대한 아직 회복 시그널이 지금 분명치 못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또 그러한 이 자연재해에 대한 변수가 항상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좀 보수적인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설날이라든지 이렇게 연휴가 있을 때 전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측이 됐고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는 적이 많았던 여행 관련주 그렇지 못하다라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금요일 마감형에 장 종료 달려가고 5분 있습니다. 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 흐름인데 코스피는 1%대 하락입니다. 2176선, 오늘 2200선이 무너지면서 2200선 아래에서 마감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들 팔다가 사자 쪽으로 돌아서면서 장 후반 들면서 낙폭을 축소를 했고 0.07% 강보합권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쪽 먼저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그동안의 이제 상승폭을 생각을 한다면 조정받을 자리였는데 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이 각각 2,800억 그리고 기관이 약 800억 정도 순매도해 주면서 28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좀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면요. 동부제철이 오늘 상한가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신규 자본 조달 및 경영권 이전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지금 상한가 기록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CJ 헬로
같은 경우에 LG U+ 인수 가닥 소식에 지금 오늘 역시 12%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 음식료 업체들의 오늘 좀 선방이 눈에 띄는데요. 그러네요. 네, 4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실적 부진 발표로 인해서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한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업체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세도 오늘 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4분기 뭐 실적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뭐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중 정상회담이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오늘 재차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동국제강 장 종료 같은 철강주 3분 역시도 전입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인해서 오늘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코스피 상황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3%, 4%대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쉬어가는 시장에서도 코스피에 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견조합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죠. 네, 코스닥 상황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지수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시가총 1위 기업인 시트론 헬스케어가 1.08% 하락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뭐 신라젠 그리고 CJ ENM, 바이오로메드 같은 그 바이로메드 종목은 네. 상승세로 좀 끝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코스닥에서 오늘 제일 상승률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 인터넷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 카페24가 3.24%, 다나와가 2.0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 서비스 업체도 업종도 오늘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CJ ENM도 뭐 2.5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뭐 그리고 뭐 TBC 같은 경우도 0.3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섬유의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른 업종 대비 상승세를 좀 크게 갖고 가고 있는데요. 코엘패싱 같은 경우도 6.98%, 그리고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1.55%, 코데지 컴베인 같은 경우도 1.0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IT 업종의 좀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데 우선 뭐 유니테스트 장 같은 종료 경우가 1분 5%, 전입니다. 그리고 유진테크가 4%,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마이너스 3.4%의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LCT가 5.78%, 그리고 클리오가 5.04%,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2.49%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한 어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의 등락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그 이엔코리아 말씀드렸던 그 수소차 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가장 교육 서비스 업종 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 10% 넘는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장 후반으로서도 견조합니다. 네, 요새 같은 네. 경우에 그 뭐 스카이캐슬 같은 네. 이 교육 관련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많이 높은 상태에서 네. 최근에 이런 좀 그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디지털 대성이나 뭐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의 한때 이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줬던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마지막 뭐 그거 같은 경우 약간의 좀 그 방송에 대한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좀 의미를 두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 서비스 업종이 올라가는 거다. 단지 그런 걸로만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봐도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교육 업체한테 사회적인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 모아지고 있고 네. 어떤 뭐 사교육에 대한 시장에서의 네. 관심이 좀 있는 상태에서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방송에 의한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다만 이 안에서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골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청담러닝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특히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 쪽에서
내에서의 그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좀 고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짧게 제약바이오주를 대웅제약 효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어제 같은 네. 경우에 대웅제약이 보톨리움 톡신 나보타죠. 그렇죠. 그 전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그 미국에 승인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네. 게 사실이었는데 이 대웅제약에 대한 대웅제약이 FDA 허가를 받으면서 기존의 그 임상을 준비하는 그런 제약 업체들한테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그 작년의 부침해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항상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대웅제약에 대한 어떤 효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감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1.21% 하락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0.07% 빨간불 729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팔던 외국인이 사자 쪽으로 돌아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8억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죠. 네, 금요일장이 마쳤습니다. 이번 달 미중 무역 협상 무산 소식에 시장은 주춤해졌습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버텨줬지만 코스피는 하락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통신과 오늘 경기 방어 쪽은 좀 선방했습니다. 통신업종이 1.7% 빨간불로 마쳤고요. 전기가스도 강보합 수준 유지해줬습니다. 반대로 증권부터 제조와 화학, 철강 골목들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전기전자도 2.9%, 3% 가까이 낙폭 키웠고요. 철강 업종도 2%대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의류주, 코엘 패션의 호실적에 관련한 업종들이 상승했고요. 디지털, 일부 게임주가 강세 속에 이어갔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2% 가장 높은 빨간불 속에 마감을 했고요. 제약 업종도 강보합 수준 유지해줬습니다. 반대로 하락했던 건 IT 쪽입니다. 코스닥 반도체가 1.5% 가까이 가장 깊게 밀려났습니다. IT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은 매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시총 상위 IT